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두 번째 시간, 파킨슨 치매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 치매, 이거는 PD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파킨슨 치매를 PD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D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PD에 관한 이야기인데, PD는 이제 인지장애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운동성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말장애와 관련이 있다. 앞쪽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인데, 말장애 중에서 뭐가 문제죠? 예, 그렇죠.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가 발생하는데, 이것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 흑질이었습니다. 흑질에서 생산되는 흑질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파민이 생산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레보도파 요걸 먹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 내성이 문제가 되죠, 그죠? 혹은 기타, 그죠?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니까 요즘 많이 쓰는 게 뇌신부 자극술, 요걸 쓴다 그랬어요, 그죠? 과소운동형의 말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마비 말장애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예, 뭐죠? 특징으로서는 소자증 아시죠? 글씨를 작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소자증 글씨를 작게 쓰고 말 속도가 어떻죠? 빠르다. 요거 있었죠. 요 두 개 가장 특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말 뭉침 현상,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 들으면은 이제 이게 치매의 일종인데, 과소운동형이고 이렇게 마비 말장애 관점에서,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 관점에서 쭉 원인과, 그리고 이제 말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는 다시 파킨슨 치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은 뭐라 그랬죠? 흑질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흑질은 어디에 속하죠? 다시 한번, 속하는 곳은 기저핵 회로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저핵 회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소운동형과 과다운동형. 과소운동형은 파킨슨이었고, 과다운동형은 헌팅턴, 코리아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피질하성 치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피질 치매는 뭐가 있었죠? 예, AD가 있었습니다, 그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질하성 치매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과소운동형으로 나타내는 파킨슨 치매와 과다운동형을 나타내는 헌팅턴 디지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핵상 마비 증상,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집행기능장애,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데 문제, 운동장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건 여기였습니다. 어디에서? 마비 말장애에서. 예, 그죠? 과소운동형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말 언어의 특징을 보면, 청각적 이해력, 이름대기, 따라 말하기, 이것은 어떻다고요? 보존된다. 왜 보존되죠? 이것은 피질 치매가 아니죠. 피질 치매인 알츠하이머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알츠하이머가 어디가 손상된다 그랬죠? 주로 예, 해마, 기억나시나요? 히포캠퍼스라고 하죠. 해마가 담당하는 역할이 단기 기억력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단어가 산출이 안 돼요. 잘 인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에둘러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지만, 언어의 문제는 AD에서, 알츠하이머에서 언어의 문제는 언제쯤 나타나죠? 말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 말하기, 이름 대기 능력, 청력적 이해력, 이 중에서 AD는 여기가 문제고, 이제 PD는 피질 하성 치마니까 이 세 개다가 온전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능의 문제인데, 집행 기능이 뭐 하는 것이라죠? 어떤 것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집행. 그래서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집행 기능의 장애로 인해 뭐죠? 단어 유창성의 수행력 장애가 나타나 주로 음소와 어미 범주 모두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단어 유창성 검사하는 걸 뭐라 하죠? 코왓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코왓을 하는데, 음소 범주는 뭐라고 어떻게 하죠? 시옷이나 뭐 F인데 피읍이나, 그죠? 뭐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라. 혹은 의무 범주는 뭐죠? 가축, 뭐죠?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1분 안에 가장 빨리 잘 말해봐라. 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어 유창성 검사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마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서 바꾸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고받고의 문제. 그리고 글씨 쓰기에서는 소자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작게 쓰면 어떡하죠? 글씨가 겹치거나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거나 이렇게 판별이 안 되거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비 말장애가 나타나는데, 마비 말장애 어떤 마비 말장애죠? 과소운동형 형이 말장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더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발성부전도 동반한테, 발성부전은 어떡하죠? 이제 성대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중앙에서 접촉해야 되는데, 이러한 운동성이 떨어지면 잘 움직이질 못하니,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움직이지 못하니 발성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앞쪽에서 마비 말장애 부분에서 이제 파킨슨 질병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치매 진단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면, 치매 진단은 치매 상태를 판단하고 원인 질환을 찾아내어 감별하는 거다. 감별 디퍼런셜, 그죠? 디퍼런셜 디아그노시스에서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병이 있으면 이것과 이것의 ABCD라고 하죠. ABCD라는 건데, B와 C가 어떻게 틀린가? 거의 비슷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찾아내는 걸 우리가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치매 상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질환과 구분해내는가 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치매 진단이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용하는 검사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순서로 찾아보면 서울 신경심리검사 SNSB 요건데, 요거랑 KMMSE 간이신경검사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고요.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긴 하겠지만 MMSE에서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체계와 그 다음 KBNT, 그죠?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예요. 그죠? 네, KBNT 명명하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실어증에서는 이걸 뭘로 쓴다 그랬죠? 우리가 앞쪽에서 다룰 때 실어증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표현 심화 검사예요. 그죠? 스트룹 테스트라는 것도 한다. 스트룹 테스트 어떻게 하죠?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 놓고, 이렇게 말고 빨간색을 갖다가 이렇게 파랑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읽어보라고 했을 때는 파랑이라고 읽는 게 더 빠르다고요. 뭐 이런 거 색깔을 말하라고 했을 때 빨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 이런 두 개의 대비되는 색과 글자를 한꺼번에 노출시켜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을 스트룹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세라드 K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단어의 유창성 검사, 단어 목록 기억하기 검사, 시공간 구성 검사. 이런 거 거의 다 검사들의 구성 요소들이 비슷해요. 그죠? 구성 검사, 단어 기억 검사, 유창성 검사 이렇게 해서 치매 진단 평가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ABCD라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Arizona Battery for Communication Disorder of Dementia ABCD라고 하는데요. 경도부터 중증도 치매 환자의 언어 검사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그래서 언어 표현, 언어 이해, 정신 상태, 언어 이력 기억, 시공간 구성 능력 이런 걸 검사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많이 뽑았습니다. 그 중에 뭐죠? 예, 이야기 듣고 즉각 회상과 지연 회상이라는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검사하냐면 스토리를 하나 들려줘요. 그죠? 어떤 부인이 쇼핑 갔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계산 못하고 집에 와요. 근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와요. 어떤 꼬마가 지갑을 찾았다고. 이런 스토리 들려주고 환자들이 얼만큼 기억해내는지를 바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검사하고 한 30분 후에 다른 검사들을 끼워 넣어서 하다가 30분 후에 검사하고 이 둘 사이에 70% 이상의 그러니까 둘 차이가 30%만 나야 되겠죠. 앞에는 잘 기억했다가 뒤에 거 지연 해상은 잘 기억 못할 경우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ABC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Functional Linguistic Communication Inventory 해서 중증도부터 심도 환자를 평가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도 있고 와합이라는 검사를 씁니다. K-WAP 뭐 똑같죠? K-WAP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검사 도구를 만든 것이니까요. 이러한 실어증 검사 도구나 ABCD, 서울신경심리검사, MMSE, BNT, 스트룩 테스트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각 검사 도구들과 그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치매의 직접 치료는 행동 치료라고 해서 그림, 글자, 단서를 통한 보완 의사소통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그림이나 글자를 써서 들고 다니는 거죠. 기억 수첩, 내가 못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죠. 수첩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정을 잡을 때 요즘 뭐 구글에서 많이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기록하기도 하지만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일정을 정리하기도 하고 회의했던 내용을 적기도 하죠.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기억 공책, 했던 일을 기록하는 공책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VT라고 해서 Validation Therapy라고 했습니다. 타당성 테라피인데 어떻게 하냐? 맞는지 틀린지 계속 맞추게 하는 거죠. 환자가 말한 것을 단어나 제스처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환자가 말한 것은 내가 이게 맞냐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가 표현한 것에 타당한 표현 맞냐라고 다시 한번 제스처나 행동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몬테소리 베이스드 인터벤션. 이건 몬테소리가 우리가 뭐죠? 어느 아이들 교육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몬테소리 기반한 중재, 인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겁니다. 인지 능력에 적합한 구조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활동을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과제에 참가시킵니다. 그러면서 MBI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SRT라는 것이 있는데 Spaced Retrieval Training 해서 공간을 두고 인출하는 훈련. 즉 어떤 것을 들려주고 한참 후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SRT를 기억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기능적인 정보나 행동을 환자에게 가르치는데 그 목적인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알려주고 1분 후에 다시 확인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려주고 10분 후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조금씩 점점 늘려가면서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훈련을 하는 거죠. 인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T라는 건지 Reality Orientation Therapy라고 해서 실제 상황에 기초한 치료 기법입니다. 진압력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진압력이 뭐죠? 세 가지로 나눈다 그죠? 사람 진압력, 장소 진압력, 시간 진압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환자를 환경에 순응시키는 데 있다. 목적을 두고 하는데 경미하거나 최대 중증도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너무 심하면 안 되고 경미하거나 중증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왜? 실제 생활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매 오면 약을 먹는 겁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행동에 효과를 주는 건데 행동 치료를 병행한 결과 단어 인출 장애가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진행성 치매, 퇴행성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인지나 아니면 퇴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치료 앞쪽에서 우리가 직접 치료는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거고 간접 치료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Focused Caregiver Training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Focused는 우리가 가르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케어기버는 누구죠? 보호자입니다. 그죠? 보호자에게 보호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제 보호자한테 가르치면 보호자가 직접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포커스드의 이제 철자별로 이제 찾아보면 F는 face to face communication, 즉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난 다음에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냥 환자가 보지 않는데도 내가 말하면 환자의 주의 집중이나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집중을 끌어들인 다음 얼굴과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지시를 하든 말을 하든 의사소통을 하든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orientation이라서 환자에게 이해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즉 말하고 바로 하라든지 이 환자들이 프로세싱 타임도 느린데 그리고 무엇을 인출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continuity, C는 continuity, 주제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 주제를 꾸준히 이야기하다가 바뀔 때는 바뀐다는 큐를 줘야 됩니다. 사인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뀔 거야. 주제가 이 주제 전환에 관해서도 항상 알려주고 되도록이면 한 주제를 끝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unsticking이라고 해서 단어의 오류를 알려줌으로써 오류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의 오류에 붙어서 계속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왜 틀렸는지, 오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이제 환자가 거기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structure라고 해서 질문을 구조화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함. 이제 structure 질문할 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할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환자의 반응이 이럴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이미 이야기를 순서를 설명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exchange 해갖고 특정 주제로 시작된 대화에서 쉬운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서 단서를 제공하고 그죠?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direct라고 하는 문장을 짧고 간단하면서 직접적으로 구사해야 됩니다.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손짓, 그림, 얼굴 표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뭐 실어증 환자, 마비 말장애 환자, 기타 뭐 TBI나 RHD 환자에게서도 이러한 전략을 쓰면은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프레스입니다. 심프레스. Stimulated Presence Therapy라고 해서 녹음 테이프에 과거의 기억을 녹음해 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끄집어내서 들으면 어떻게 하죠?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예전 감정을 일으켜내서 예전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심프레스라고 합니다. 심은 SIM, stimulate에서 왔고, press는 이게 presence라고 해요. 그거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름을 간접 치료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운의 손상이네요. 그러면 운의 손상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료는 자제하고 우리가 치매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서머리 한다고 치면 처음에 AD가 있고 그죠? PED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거죠. 그 다음 AD가 한 60%면 뭐죠? 혈관성 치매. 그래서 혈관성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어떻게 하죠? 네. 뇌졸중 같은 게 조그만 것들이 계속 쌓여서 혈관이 막힘으로써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고요. 여기서 뭐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형태는 완전히 실어증인데 퇴행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실어증이 아니라 치매로 보게 되고 이게 원인이 있으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실어증처럼 되지만 이게 진행되어서 치매로 간다. 그래서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D와 P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AD와 PD는 어떡하죠? AD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되는 거죠. 이게 노인반이라는 것이 남깁니다. 그죠? PD는요. 뭐가 고장났죠? 흑질이 손상됩니다. 흑질의 손상은 뭐 문제를 이야기하죠?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성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AD는요. 인지가 떨어져요. 인지. 기억력부터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말기에 언어 장애가 나타나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죠? 소자증. 자, 말이 빨라지니까 말뭉침, 운동성이 떨어지고 그죠? 빨라요. 말이 빨라져. 말 빠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혈관성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나나요? 혈관성에서는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계단식으로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질병이 심해지면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어떡하죠? 이렇게 혈관이 막혔을 때 나빠졌다가 또 한번 나빠졌다가 쭉 괜찮다가 다시 한번 나빠졌다가 혈관이 또 막힌 거죠. 쭉 가다 나빠졌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진행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혈관성 치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도구도 있네요. 평가 도구는 다음에 한번 모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실어증, 그죠? 그 다음에 RHD, TBI, 뭐 기타 여러 장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검사 도구를 우리가 모아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정리는 안 될 것 같고 종류별로 모아서 뭐 장애별로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뭐 평가 영역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치료가 나오는데 치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VT, Validation Therapy. 내 행동이 네 행동이 타당하다 안 하다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거. 그다음 몬테소리, 그죠? MBI, 몬테소리 베이스드 인터벤션. 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SRT, Spaced Retrieval Therapy Training 해서 기억 훈련법, 스페이스를 준다 그죠? 인터리브, 그러니까 인출, 기억 인출, 기억 해내는 것을 갖다 기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훈련하는 거. ROT, 그죠? Reality Orientation Therapy라고 해서 진압력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반복적으로 시켜서 환경에 그냥 순응하게 진짜 실제의 세계를 모티브를 한 치료 기법. ROT, Spaced Retrieval Training,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억을 인출하게 하는. 몬테소리 베이스드 인지, Validation Therapy는 단어나 제스처를 통해서 이 사람 치매 환자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거. 이건 직접적인 치료고요. 간접적인 치료에서는 약물을 먹어서 뭐 도파민을 뭐죠? L도파를 먹인다든지, 그죠? L도파. 그다음에 포커스드, 간접 치료는 포커스드 해서 케어 기버, 보호자를 훈련시키는 거. 심프레스, 어떻게 해요? 테이프에 녹음해서 과거 거를 일화를 녹음해서 계속 들려줘서 감정을 계속 끄집어내는 훈련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내 손상과 외상성 뇌손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내 손상과 외상성 뇌손상 타입은 완전히 다르지만 나타내는 행동 언어적 특성이나 치료 기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묶긴 했지만 우내 손상 후 외상성 뇌손상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